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테슬라 슬슬 매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시점에 돌입을 한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제가 어제부터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마크 주커버그랑 정말 현실에서 한판 붙고 싶다라는 트윗을 계속 올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 테슬라가 중요한 시점에 돌입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는 거의 190에 육박하는 키를 갖고 있는 거구라고 볼 수 있고, 주커버그는 다소 왜소하지만, 그래도 젊고 주짓수를 연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현실에서 뭐 격투로 한판 붙자라고 하고 있고, 곧 트위터죠. 트위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농담이 강하신 분인지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뭐 어쨌든 이를 통해서 뭐 수익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요. 베테랑들 뭐 제양 군인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퇴임한 군인들에게 기부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일론 머스크고, 저는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최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 하나가 상당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X 앱, 트위터 앱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쓰지 않고 광고를 하는 일론 머스크 특유의 그런 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좋지 않았어요. S&P 500도 4,5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도 14,000선 이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밑꼬리를 단, 그러니까 막판에 반등세가 나왔던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투심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대가 넘는 상황이고 유가도 80불대에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죠.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강등시키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은행 건전성 우려가 재점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 최어의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이죠. 실리콘밸리 은행발 은행 건전성 우려가 펼쳐졌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은행 건전성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최근 1년간 급속도의 긴축 정책,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자산 하락, 채권 투자 실패 등 이런 것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많은 은행들이 지금 신용평가 등급 강등 여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사항은 미국 정부가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나서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하락이 심했던 애플은 오늘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최근 10%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던 애플인데요. 뭐 팔지 않고 모아가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장세였고, 특히 파이낸스 쪽에서 하락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다소 괜찮은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쪽도 좀 더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크게 올랐던 아마존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상반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오늘 그다지 좋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의 하락세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달 전부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나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겠고, 조정이 있다면 뭐 51선이라든지 201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괴리감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에 닿았을 때 추매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에 51선이 놓여있는 13,700선을 거의 터치할 뻔 했었습니다. 13,700선을 터치하려고 하자 기술적 반등이 나온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스닥 기술주와 성장들을 믿는 투자자라면요, 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추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일단 1차 추매 기회로서 나스닥 13,700선 정도를 제시할 수 있겠고요. 2차 라인으로는 13,200, 3차는 12,300 정도까지 보면서 뭐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추매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약 한 14,700선 정도의 저항이 강력한 저항이 놓여 있고요. 이 저항은 다소 오래 작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든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아무래도 헤드라인이 전월이 3%였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3.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소 주 후반에도 흔들리는 장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CPI 지수라든지 PCE 지수라든지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가요.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 위원들 중에는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 다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분이 필라델피아 하커 연은 총재인데요. 자, 이분께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를 했습니다. 물론 연준 보우먼 이사가요. 지난 8월 5일에 물가 상승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9월 20일에 있는데요. 이 9월 20일까지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가 없다면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CPI 지수라든지 PCE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요. 충분히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금리 수준도 5%대 중반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분께서는요, 미국 경제가 모두가 희망하는 연착륙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를 즉시 인하할 가능성은 그 어떤 상황도 예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원 PC 기준으로도 4%대가 넘는 높은 물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근원 PC가 2%대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2025년이나 되어서야 이 근원 PC 지수가 2%대까지 그러니까 목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당분간은 고금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커 연은 총재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계속해서 9월 20일 다음 FOMC 회의 때 높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어제도 86.5%의 동결 가능성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도 마찬가지고 비둘기파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3월 20일 정도로 일단은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이 금리 인하 시기는요, 실제로 이 CPI 지수라든지 PC 지수가 근원이 지금 4%대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2%대까지 떨어져야지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거의 주가가 한 50불 정도 빠졌어요. 자, MDD 값 거의 20% 수준까지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보통 1년에 MDD 값 20에서 30%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40불대 이하부터가 정말 MDD 값 20%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240불대부터는 슬슬 매수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오늘 하락을 했지만 오늘 양봉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어제 CFO 커코온 사임설이 있으면서 주가가 다소 더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사임설로부터는 좀 빠져나온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0에서 245불대 그래도 1차 지지 라인으로서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인이니까 이는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일단 추세가 하락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도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모양, 그러니까 280불대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테슬라 CFO 잭 커코온의 사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요. 일론 머스크가 커코온의 사임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13년 동안 테슬라에 기여한 커코온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경력의 다음 단계를 위해 많은 감사 행운을 빕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est wishes for the next stage of his career. 아무래도 사임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와 면담을 했겠죠.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가장 테슬라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나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코코어는 쉬었다가 좀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그의 다음 커리어를 뭐 응원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근 1년 동안 테슬라보다는 트위터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대신에 테슬라의 대부분의 일을 총괄했던 사람이 이 잭 커크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자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일론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테슬라 CEO가 될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커크원을 꼽았죠. 물론 뭐 톰 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자 커크원 역시 링크드인에 자신의 성명을 남겼어요. 커크원은 링크드인 성명에서 이 회사의 일원이 된 것은 특별한 경험이며 13년 전에 입사한 이후로 함께 해온 일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낸 재능 있고 열정적이며 근면한 테슬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일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훈훈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의 리더십과 낙천성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훈훈한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많이 떨어지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뭐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이 최근 1년간 트위터에 집중하면서 이 잭 코크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진들이 일론 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트위터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트위터 CEO도 임명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업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도 가고 중국 뭐 이런데 출장도 가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다른 회사 경영인들도 만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면서 아무래도 뭐 잭 코크원이라든지 이런 경영진 그리고 임원진들에게 텐션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줬을 수도 있겠죠. 워낙 업무 강도가 센 테슬라이기 때문에 잭 코크원도 좀 쉬고 싶다라고도 의사표명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훈훈한 마무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요. 코크원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일론과 마찰 때문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의 비전이라든지 생산 정책, 가격 정책에 대해서 잭 코크원이 디스어그리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기가 상하이 판매량 정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가 상하이는 모델 3 리프레시가 중점적으로 생산될 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업그레이드 과정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 때문인지 로컬 판매량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2분기가 이 파란색 선인데요. 파란색 선보다 이 보라색 선이 올해 3분기 지금 현재 판매량입니다. 이 파란색 선보다 이 보라색 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다만 뭐 7월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8월 첫째 주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판매량이, 최근 판매량이, 주간 판매량이 12,800대 로컬,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회복한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누적 수량으로 봤을 때는요, 2023년 2분기 파란색 선보다는 지금 누적 3분기 판매량이 중국 로컬 판매량이 44,000대로서 좀 낮은 수치예요. 하지만 거의 따라잡은 모습이고요. 현재 모델 3 리프레시가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라인 업그레이드 과정은 끝난 것 같고, 이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에 좀 물량이 빠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어닝 콜 때도 얘기를 했었죠. 라인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에 3분기는 다소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렇게 숫자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이 수량들은요, 중국 로컬 판매량이고, 기가 상하이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로컬 판매량과 수출 물량을 전체 합한 7월달 기가 상하이 판매 대수가 64,000대 수준으로 나왔어요. 뭐 2022년 7월달,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7월달이요, 아무래도 휴가 시즌과 겹치다 보니까 라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전년 7월달도 생산량과 판매량이 극히 떨어졌었어요. 자, 이렇게 막대가 작았기 때문에 7월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7.82%나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그러니까 6월달 대비로는 30% 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빠졌더라도요. 모델 3 하이랜드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9월달, 10월달부터는 충분히 나아지는 모습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8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좀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겠는데 9월달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인 하이랜드가 9월 양산을 시작하고 10월달부터 인도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루머에 따르면 디자인이 모델 S를 닮았을 것이다. 뒷부분이 포르쉐를 닮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훨씬 더 외관이 아름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하드웨어 4라든지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차량 가격의 시작 가격이 20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돈 4천만 원이 안 되고 뭐 3천만 원대 중반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대 중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소나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잘 팔릴 수 있겠죠. 글로벌 베스트셀러에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 모델 3 중국 가격이 20만 위안으로 낮출 수 있다면 라고 하면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내 판매량이 성장세에 이르르면서 계속해서 큰 성장세에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산량 감소와 CFO 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 상황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하반기 연말 그리고 내년 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 총 매출액 이익률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3분기에 이제 모델 3 리프레시 나오죠. 9월 달에 생산이 시작되고 10월 달부터 인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4분기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이내에 FSD 라이센싱 발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내년 초가 되면은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인스턴트 리베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정부 보조금을 차를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를 사자마자 7,500불에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EV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거의 지금 한 15% 가까이 고점 대비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뭐 15% 이상 빠지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을 한 다음에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20% 이상의 MDD 값을 보여왔어요. 자, 많게는 30% 이상을 보일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에서 30%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테슬라 전고점이 299불이기 때문에 자, 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20% 정도 빠지면 240불이 되고 30% 정도 빠지면 200불대 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 240에서 200불대 사이는요. 연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 249불인데요. 정말 240불에서 200불 사이가 되면 어느 정도 기회로 삼고 주식을 충분히 모아가도 중장기 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